63번 20개의 호흡기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물어봤네요. 자, 호흡기작.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호흡기작 자체를 다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파트 자체가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지만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문제로서만 출제를 했습니다. 먼저 20개 호흡기작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해당작용, 크랩스웨로, 말단 전자 경로가 있습니다. 이 3가지가 하나하나 아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포도당이 완전히 분해되면 각각 2개의 CO2 분자와 물 분자를 생성한다. 이거는요, 호흡기작 전체에 관한 설명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작용과 크랩스웨로와 말단 전자 경로를 통해서요, 포도당이 C6H12O6가 물과 결합하여서 분해되는 행동, 그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행동이 호흡기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 지문을 풀려면요, 포도당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알아야 돼요. C6H12O6인 이 포도당이 6O2 6개의 물 분자와 만나가지고 6CO2, 6H2O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2개의 CO2 분자와 물 분자가 생성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6개의 물 분자와 이산화탄소가 생산이 돼야 된다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호흡기작의 전반에 관한 것을 1번이 물어봤던 문제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해당 작용은 포도당이 2분자의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는 과정으로서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세포질은 뭐죠?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는 해당 작용은 맞는 말입니다. 특히나 해당 작용 자체는 산소가 필요 없는 과정이고요,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해당 과정입니다. 해당 작용은 미토콘드리아 밖 세포질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포도당이 6탄당으로 되어 있죠. 6H12O6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당이 2개의 ATP를 사용해서 과당 2인산, 즉 3탄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2개로 나누어지면은 이것이 글리데르하이데르산으로 또 나눠지게 되고, 이 글리데르하이데르산이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 대사를 통해서 피루브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피루브산은요, C3H4O3로 쓰이게 됩니다. 자, 볼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작용은 무슨 말이냐? 에너지를 사용하여서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즉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포도당을 분해하여 과당 2인산으로, 즉 3탄당으로 글리하이데르산으로 나누어져서 ADP 2개를 ATP로 바꾸고 NAD를 NADH로 바꾼 다음에 이것이 피루브산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때 ATP가 2개가 소모되면서 4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해당 작용에서는요, ATP가 2개 만들어진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2개가 남으니까요. 이 글리데르하이드산이 2개로 나눠지면서 피루브산이 생산이 되는데 이 피루브산은요, 2번째 단계인 크랩스 회로에 사용이 됩니다. 아마 책에서는 글루코스가 인산기를 만나가지고
ATP가 ADP로 산 다음에 E분자 C3 화합물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E3 C분자 화합물이 이 과당 2인산을 말하는데, 이것이 두 개로 나누어졌으니까 글리데르 알데하이드산 두 개로 나누어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NAD, NADH, EATP로 나눠지는 과정, 그를 통해서 마지막 대산물인 피루브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생략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책보다는 이 내용을 참조하시는 게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작용에서 포도당이 두 분자의 피루브산으로 분해되는 과정, 이 말이 맞죠. 그리고 세포질 밖에서 일어난다 라는 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보겠습니다. 크랩스 회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으로 CO2와 ATP, ADPH, NADH가 생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걸 알려면요 크랩스 회로를 전부 다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책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크랩스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과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작용에서 피루브산이 두 개 만들어졌다고 했죠. 이거는 C3이었습니다. 크랩스 회로는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으로 CO2, ATP, NADPH, FADH2가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데, ATP를 만드는 과정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 나왔던 ATP 두 개, 즉 ATP를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기질 수준의 인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요 해당 작용과 크랩스 회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엔 말단 정자 회로에서는요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쓰지 않고 화학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쓰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등학교 과정인 생물2에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계시다라면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호흡 과정에 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이번 나무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크랩스 회로를 전부 다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바로 이거를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조금 많이 복잡하죠. 좀 더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크랩스 회로입니다. 크랩스 회로, 이 피루브산 C3H4O3인 이 크레브산은 탄소가 3개가 있죠. 일단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탄소가 3개 있다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여기서 코엔자임이라는 붙어서 CO2를 하나 만들어내고요, NADH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피루브산이요 아세틸 코엔자임 A로 돼요. 여기서 코엔자임 A를 통해서 CO2가 하나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탄소가 하나 모자르겠네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코엔자임 A는 C2가 됩니다. 그런데 사용되었던 코엔자임 A가 또다시 만들어져요. 이 옥살로아세트산 C4라는 옥살로아세트산이 이 아세틸콜린 코엔자임 A와 만납니다. 이게 C4 4개예요. 이게 C2고요. 이 두 개가 만나면 C6인 시르트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르트산이 만들어지면서 코엔자임 A, 이것이 다시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피루브산과 만나서 다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아세틸 코엔자임 A와 옥살로아세트산 이 C4가 만나서 코엔자임 L을 배출하고 시트르산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시트르산이 보세요. 옥살로아세트산이 C4 4개였고 아세틸 코엔자임 A가 C2였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나면 C 몇 개죠? 6개가 되죠. 더해졌으니까요. 이 시르트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시르트산이 만들어지면서요 A케토 글루테이트라는 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A케토 글루테이트. 근데 이 산이 이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요 CO2가 하나가 또 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탄소가 어떻게 됩니까? C5 5개가 되겠죠.
그러면서 안에 있던 NADPH가 NADH로 바뀌게 됩니다. 자 보세요. NADPH가 NADH가 됐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크랩스 회로는 기지 수준의 인산화 과정으로 CO2, ATP, NADH가 돼야죠. 왜냐? NADPH를 통해서 NADH를 만들었잖아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럼 나머지도 좀 더 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NADPH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NADP와 NADPH에 대한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NADH와 파드, FADH 같은 경우는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생성이 돼 있다,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단서가 돼요. 만약에 이 크랩스 회로가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즉 686칼로리와 ATP를 생산을 하고 다시 6CO2와 플러스 6H2O를 만드는 과정이 제가 호흡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ADH와 FADH, NADPH에 대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알고 가셨다면 3번은 틀렸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면은 다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해당 작용과 크랩스 회로를 다시 한번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이케토 글루테이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O2가 한번 나가죠. 그 다음에 에이케토 글루테이트에서 다시 한번 O2가 나가게 됩니다. 이때 NADPH가 다시 NADH로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ATP를 또 생산하게 돼요. 그러면서 되는 게 석신산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에이케토 글루테이트에서 석신산으로 바뀔 때 CO2가 하나가 또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CO2가 하나 더 나갔으니까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석신산은 C4가 되겠죠. C4가 됩니다. 이 석신산에서 다시 말산으로 바뀌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C6에서 C5로 갈 때, C5에서 C4로 갈 때 CO2가 하나씩 바뀌면서 산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에이케토 글루테이 산이고요. 이것도 시트르 산이고요. 이것도 역시 석신산인데 하나가 빠져나갈 때마다 산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산은요, 특이하게 석신산이 말산은 CO4로 바뀌는데 탄소 구조가 똑같습니다. 즉 이때는 CO2를 배출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인 NADH는 만들어지지 않겠죠. 반대로 대신에 FADH2가 만들어집니다. 이 FADH2는 이유가 뭐냐? C4에서 C4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시르트산에서 에이케토 글루테이트로 갈 때 C5가 되면서 CO2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NADH가 만들어졌죠. 근데 C5에서도 CO2가 하나 배출이 되면서 NADH와 ATP가 생성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대산물이 석신산이라는 건데요. 근데 석신산은 특이하게 석신산부터는 C4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는 다 NADH를 만들 때 탄소가 하나씩 나갔지만은 석신산과 말산, 옥살로아세트산 모두 C4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과정에서 석신산 있죠? 석신산이 말산으로 갈 때 일반적으로는 산이 바뀌면은 NADH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FADH가 만들어집니다. 즉 산이 바뀔 때는 pH가 만들어지는데요. 특이하게 말산이라는 구조에서 석신산에서 말산으로 갈 때는 FADH2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게요. 지문에서 FADH가 석신산에서 말산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겠죠. 그러면 CO2와 ATP는요, 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죠. CO2는 시르트산에서 에이케토글루테이트로 만들어질 때 한번 만들어지고 다시 에이케토글루테이트에서 석신산으로 만들어진 과정 중에서 다시 한번 CO2가 만들어지고요. 팁 ATP는 에이케토글루테이트에서 석신산으로 과정 중에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FADH는 석신산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만들어지고 또다시 NADH가 말산에서 옥살로아세트산으로 갈 때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NADH는 총 3번 만들어지죠. 트르산에서 A케토 갈 때 한 번 만들어지고요. A케토에서 석신산으로 갈 때 한 번 더 만들어지고요. 말산에서 옥살로아세트산 만들 때 이 NADH가 3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석신산에서 말산으로 갈 때 FADH2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 됐죠? 이 문제에서 CO2 만들어지는 과정 설명했고 ATP 같은 경우는 A케토에서 석신산으로 만들어질 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NADPH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NADH가 만들어지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케토에서 석신산 또는 시트르산에서 A케토로 갈 때 그리고 말산에서 옥살로아세트산으로 만들어질 때 NADH가 만들어졌습니다. FADH는 석신산에서 말산으로 갈 때 만들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호흡은 혐기성 아호흡이 아니라 호기성 호흡으로 ATP가 생성이 된다라고 고쳐주셔야 돼요. 이것을 알려면은요, 다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크랩스 회로 그 이후의 과정인 말단 전자 경로 전달 과정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암기하시는 게 편합니다. 말단 전자 경로란요, 수소 펌프, 유비퀴논 그리고 사이토크롬 플러스 2분의 1 O2가 만들어져서 산화적 인산화를 거치는 과정이다 라고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이해하는 것보다 외우시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러면 수소 펌프가 있다는 소리인데 이 수소 펌프에는 총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펌프, 2단계 펌프, 3단계 펌프, 4단계 펌프가 있어요. 펌프가 단계가 클수록 펌프의 힘이 더 큽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펌프에서 펌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요, 그 단계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펌프가 넘어갈 때는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막간 공간을 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1단계 펌프, 2단계 펌프, 3단계 펌프, 4단계 펌프가 있는데요. 먼저 1단계 펌프에서는요, 이 NADH 있죠. 어디서 생성이 됐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크랩스 회로. 이 크랩스 회로에서 만들어졌던 NADH가요, 나드라 바뀌게 됩니다. NAD로 바뀌게 돼요. 그것이 1단계 펌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FADH, 석신산에서 말산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만들어진 FADH가요, FAD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소를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죠. 근데 이 펌프가 이동할 때 특이하게 쓰이는 조효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유비큐논이라고 합니다. 이 유비큐논이 뭐냐면은 조효소인데, 조효소라는 개념 자체가 그것 자체로는 무엇을 할 수 없지만은 도움을 주는 것을 보고 조수, 마치 조효소라고 쓰이게 됩니다. 이 유비큐논의 역할은 1단계에서 시작한 단계가 2단계와 3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조효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조효소 유비큐논을 통해서 2단계로 넘어갔네요. 2단계에서는 FADH가 FAD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다시 수소를 넘어가는 펌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능동적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2단계가 됐는데 2단계에서 다시 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도 유비큐논이 2단계에서 3단계를 도와주죠. 3단계에서 다시 펌프 작용이 일어납니다. 즉 수소를 이쪽으로 밀어 올리는 작용이 되죠. 그런데 3단계에서 4단계로 갈 때는요, 이 사이토크롬이라는 조효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4단계를 거쳐서 수소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가 수소 농도가 진해지고 여기 수소 농도가 옅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농도의 구배차가 생기는 거네요. 그럼 이 농도의 구배차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산화적 인산화라고 해요. 방금 전에 크랩스 회로와 해당 작용을 통해서는 제가 산화적 인산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질적 인산화라는 표현을 썼죠.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통로를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이온화된 H, 즉 수소를 다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구배를 맞춰가지고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농도가 제가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커진 농도를 통해서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왜냐? 여기가 농도가 약하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 이건 수력 발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가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에 터빈처럼 생긴 기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기구가 돌아가면서요, 돌아가겠죠. 이렇게 넘어오니까요, 물처럼요. 터빈을 돌리게 되면요, ADP가 ATP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라고 하고요. 자,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단 전자 경로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단 전자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호흡은 호기성 호흡으로 효율적으로 ATP가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전에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에서 4단계 있죠. 이 4단계에서 2분의 1 O2가 H2O로 바뀌게 됩니다. 즉 물이 만들어지네요. 이 1, 2, 3, 4단계에서 이 O2가 H2O가 만들어지는 단계가 생기는데, 그러면 2분의 1 O2가 들어갔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인즉슨 호기성 호흡이어야 되죠. 현기성 호흡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겁니다. ATP를 생산하는 것은 맞지만은 현기성 호흡이 아니라 호기성 호흡을 생산하게 된다. 무엇이요? 마지막 3단계 전자전대기에서는요. 5번 보겠습니다. 호흡을 통해 만들어지는 ATP는 광합성 반응에서 같은 화합물이며 높은 에너지를 갖는 조효소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책 74페이지 보겠습니다. ATP와 NADPH는 많은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는 조효소로서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효소라 쓰는 게 아니라 조효소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리고 4번도 틀리고 1번도 틀리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